자, 오늘은 드디어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먼저 우리가 앞 시간에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다, 이 말이지. 부등식이 뭔가. 부등호가 있는 식이다. 그래서 지금 쌤이 부등식을 하나 딱 적어놨지. 아, 이 부등식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일까? A, B, C 아무 조건 없다. A, B, C 아무 조건 없을 때, 우리는 이 부등식을 함부로 2차 부등식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왜? 만약에 A가 0일 수도 있잖아. 맞지? 이게 A가 만약에 0이면 얘는 2차 부등식이 아니다. 이 말인 거지. 근데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 즉, 좌변이 2차식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는 2차 부등식이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항상 이 부등식을 볼 때 문제를 잘 읽고 조건에 맞게 생각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긴 게 2차식처럼 생겼다 해서 얘가 2차 부등식이다 라고 하면은 언제가 한번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인 거야. 아니면 아예 문제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긴 것만 놓고 이거 2차 부등식이다 하면 안 되고 A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판단을 하고 얘가 2차 부등식이다. 또는 그냥 부등식이다. 판단을 내릴 줄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할 거는 2차 부등식이니까 요까지 밑줄. 그러면 이제 여기서 A가 0은 아니다. 자, 이제 이런 조건이 딱 붙는다. 이러면 이제 얘는 2차 부등식이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이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다. 맞지? 자, 그럼 어쨌든 지금은 쌤이 A, B, C 문자로 줬지만 A가 양수면 뭐 이대로 풀면 되고 A가 음수면은 우리가 부호를 바꿔서 풀어도 되겠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일단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A가 양수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럼 A가 양수면은 이제 이런 거는 우리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를 거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앞에서 쌤이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 2차 부등식을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이 2차 부등식은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여 이 부등식을 풀 거다. 자, 그래서 1차까지는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바로바로 풀었었지. 근데 이 2차 부등식부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풀 거다. 이 말인 건데. 자, 무슨 소리냐? 자, 여기에 x에 대한 2차식이 있다, 맞지? 그럼 이 2차식을 쌤이 편의상 fx라고 둬볼게. 자, 그러면은 이 fx 값이 양수가 되게 하는 그런 x 범위를 구할 거다, 이 말이지. 다시 이 2차식을 쌤이 편의상 fx라고 부르기로 했다. 약속. 그럼 우리는 fx 값이 양수가 되는 그런 x의 범위를 구할 거다. 그 말인 거지. 근데 여기서 이 식의 값을 함수 값으로 갖는 2차 함수를 하나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럼 결론은 뭐다? 이 2차 함수 값이, 즉 2차 함수 값이란 말은 y 값이 양수가 될 때 의 x 범위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 2차 함수 값, 다른 말로 뭐라? fx 값, 또는 다른 말로 y 값. 그래서 이 y 값이 양수가 되게 하는, 양수가 될 때 의 x 범위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부터는 반드시 이 그림을 이용해서 좀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 반드시 꼭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을 수업을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좀 진전이 있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fx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gx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다. 자, 그럼 그때 여기 교점의 x좌표는 편의상 뭐 1이랄까? 얘는 2라고 할까? 얘는 3, 4, 한 여기 어디가 보자. 1, 1, 1, 1. 그러면은 한 5 정도 주자.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쌤 마음대로 2차 함수 그래프를 아래로 블록한 걸 fx, 위로 블록한 거를 gx. 이렇게 딱 잡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얘는 2분의 1이라 하자. 얘는 6도 좋지만 2분의 13. 오케이.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자. 자, 그래서 쌤 마음대로 그냥 세팅을 한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 부등식을 좀 풀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x의 범위를 구해라. 두 번째는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x의 범위를 구해라. 세 번째는 이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네 번째는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자 이런 부등식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자 이렇게 쌤이 간단하게 좀 기호를 써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식을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다시 그래프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2차 부등식은 그래프를 이용하는데 2차 함수값 즉 y 값이 뭐라고? 양수일 때의 x 범위를 구한 거다. 뭐 이쪽일 때는 음수일 때의 x 범위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인 거야. 자, 그럼 얘 한번 보자. 자, 그럼 얘는 자, fx가 지금 요래 그려져 있고 gx가 요래 그려져 있잖아. 그럼 일단 이 교점이 뜻하는 게 뭐냐? 교점이 뜻하는 거는 여기 x가 1이다 맞지? x가 1일 때의 함수값 f1 값과 g1 값이 서로 같다는 의미지. 한 번 더. 여기 교점이 x가 5잖아. 그럼 뭐다? x가 5일 때의 함수값 y값 f5랑 g5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다 이 말이지. 자, 그럼 그때 첫 번째는 fx 값이 gx 값보다 크거나 같아라 했잖아. 그럼 그림에서 한번 봐봐. 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해. x는 좌우를 보는 거다. y는 위아래를 보는 거다. 근데 얘는 식의 값을 보는 거니까 뭐라고? y 값을 보는 거야. y 값을 보는 거야. 그 y 값을 보는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있을 건데 그 x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지. 다시 뭐라고? 얘 y 값이 얘 y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x 범위를 구한다. 오케이. 자, 그럼 자 왼쪽에서 보자. 자, x가 여기 있다 생각해봐. 그럼 f가 저 위에 함수값이 있겠지. g는 저 밑에 함수값이 있겠지. 그럼 x가 여기 있을 때는 뭐다? f가 크다. f가 크다. f가 크다. 이 말이겠지. 되겠나? 그러다가 이 교점 전까지는 f가 크잖아, 맞지? f 값이 g 값보다 크잖아. 이게 좀 판단이 돼야 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그럼 이 교점 1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작을 때, 요쪽은 f 값이 g 값보다 크다. 그리고 1 될 때 f 값이 g 값이랑 서로 같다. 한 번 더. 그럼 요 사이는, 자, 여기는 이제 g 값이 크잖아. 여기 x가 여기 있다 생각해봐. g 값이 크잖아. g 값이. f 값보다 g 값이 크잖아. f 값보다 g 값이 크잖아. f 값보다 g 값이 크잖아. 언제까지? 여기 교점. 5까지. x가 5일 때까지는 g가 크다. g가 크다. 라는 게 보여야 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 5일 때는 F랑 G가 같다. 자, 그럼 5부터는, 자, 이 5.1, 5.2가 있다 생각해봐. 뭐다? 다시 F가 크다. 이 G 값보다 F 값이 다시 크다. G 값보다 F 값이 크다. 아, 이게 보여야 한다, 이 말이지. 그럼 이제 이게 보이면은 사실 2차 부등식 거의 반은 끝났다라고 보면 돼. 물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겠지. 자, 그래서 지금은 f 값이, 즉 fx 값이, 즉 얘 y 값이 gx, 얘 y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범위 구하는 거니까, 아, 그럼 교점을 기준으로, 아, x가 1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래서, 아, x가 1보다 작으면 되겠다. 자, 근데 여기 등호가 있단 말은 fx 값이랑 gx 값이 서로 같아도 된다. 아, 즉 1일 때도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자, 1과 5 사이는 안 된다 해서 1과 5 사이는 g가 크다이, f보다 g가 크다이, 안 된다 해서, 그럼 그때 우리가 5부터 다시 보면은 5부터는 뭐다? 5부터는 다시 f 값이 g 값보다 크다. 그래서 x가 5보다 크나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식을 작성하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푼다는 말은 다시 한 번 더 EY 값이, 이 함수 값이 EY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X 범위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림을 보고 구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fx가 0보다 크나 같다. 그럼 뭐라고? 얘도 y는 fx 그래프가 y는 0, 즉 y는 0은 뭐다? x축.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g를 볼 필요가 없지. 얘는 f만 봐라 이 말이잖아. 그럼 f만 딱 봐봐. f만 딱 봐봐 여기. 그러면은 x가 여기 있을 때도 양수 2일 때 0. 다시 뭐라고? 양수.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 fx 값은 x가 뭐가 되든 얘의 함수 값이 y 값이 항상 0보다 크나 같다. 그럼 뭐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적은 김에 요것도 하나만 더 보자. 자, 그럼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 요리 있다 생각해봐. fx가 0보다 크다. 자, 이러면은 fx가 0보다 크다. 이러면은 0은 안 되잖아, fx가. 얘가 다시 뭐라고? y는 fx 그래프랑 y는 0, x축을 보는 건데 이 함수값이 0일 때는 안 되는 거잖아. 근데 x가 딱 2일 때 함수값이 0이지, f는 뭐라고? x가 2일 때 이 점 함수값이 0이지. 그럼 그 말은 x가 2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다? x가 2가 아닌 그런 모든 실수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인 거지. 자, 그래서 이 좀 그림을 보는 게 감이 좀 와야 한다. 이 감이 안 오면 2차 부등식 단원이 너무 힘들어져. 정말. 숫자로만 접근하면 너무 힘들어져.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뭐를? 다시 이 gx라는 함수랑 y는 0, x축이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gx 값, 즉 얘의 함수 값, 얘 y 값이 0보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 x 범위를 구한다. 자, 그럼 gx 그래프만 보면 되겠지? gx 그래프만 요래 보면은 다시 뭐라고? 자, x가 여기 있다. gx 값은 음수, y 값은 음수, g의 y 값은 음수. 근데 여기 딱 2분의 1부터 0이 되지. 그러면서 그 다음은 다시 뭐다? g 값이 양수, g의 y 값이 양수, g의 함수 값이 양수 가다가 2분의 13에서 함수 값이 0이 됐다. y 값이 0이 됐다. 그리고 다시 뭐라고? 음수. 평생 음수. 오케이.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g라는 함수의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x 범위를 구할 거다. 그러니까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지.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을 반드시 익혔으면 좋겠다. 계속 똑같은 말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이 안 되면은 너무 힘들어져서 그래. 수학을 포기하게 된다고. 이게 안 되면은.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더 볼게. 다시 뭐라고? y는 gx 2차 함수가 y는 0, x축보다 작다. 그럼 아래에 있다 이 말이겠지. 그리고 얘는 등호없다. 등호없으니까 0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은 이 gx 값 다시 뭐라고? x가 여기 있을 때 함수 값이 음수, y 값이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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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되다가 x가 딱 1이 될 때는 0. 그러면은 얘는 x가 1보다 작아야겠군요. 오케이. 이 말인 거지. 그럼 다시 뭐라고? gx 값이, y 값이 양수, 얘는 볼 필요 없고, 딱 2분의 13을 기점으로 뭐라고? 오른쪽에 함수 값이 음수, y 값이 음수. 그래서 x는 2분의 13보다 크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지. 그래서 왜 쌤이 앞에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계속 이야기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마찬가지 뭐라고?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gx라는 이 2차 함수가 있는데 얘 함수 값이, 얘 y 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일 때의 x 범위를 구한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바로 할게. f가 누가 봐도 얘가 봐봐. f가 g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x 범위가 1에서 5 사이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할 줄 좀 알아야겠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쌤이 그림을 통한 2차 부등식 풀이 방법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을 풀려면 결국 그림을 그려야 하네. 그럼 이때 자, 다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또 a는 편의상 양수 이따 해보자. 근데 우리가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물론 정확하게 그리려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또는 축을 구해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야. 지금 쌤 봐봐 그린 거 얼마나 대충 그렸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x축과의 위치관계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다 이 말이지.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할 때 배웠다 이 말이지. 그때 이 x축과의 위치관계를 판별식으로, 즉 실근 유무, 이 판별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했었지.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다시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접한다.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경우에 따라 이 세 가지 경우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x축이 직선 y는 0이잖아. 그럼 그때 우리가 y에 0을 잠깐 넣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고 그럼 그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 좌표 교점의 x 좌표 이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안 돼. 그럼 그때 그럼 그 말 뜻은 얘 실근을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그럼 이 2차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반드시 이렇게 그려진다. 얘는 중근을 갖는다. 접하니까 중근을 갖는다. 얘 그럼 판별식이 0이 되면 이렇게 그려진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만나지 않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 판별식으로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물론 판별식보다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하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판별식으로도 2차 함수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편의상 얘를 알파, 여기를 베타, 뭐 얘는 m, 얘는 실근이 없지.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2차 함수 식을 fx라고 해보자. 그럼 얘를 fx라 해보자. 뭐 y가 fx니까 fx라 해보자. 자, 그럼 이때 자, 이 그림에서 자, 이 fx 값이 x가 여기 있다부터 생각해봐. fx 값이 양수가 되겠지. 양수가 되겠지. 양수가 되겠지. 아, 그래서 여기서는 fx 값이 양수가 되겠지. 한 번 더. 여기는 0이 되겠지. 여기는 0이 되겠지. 그 다음 fx 값이 여기, x가 여기 있을 때, x가 여기 있다 생각해봐. 알파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다 생각해봐. 그럼 그때 뭐라고? fx 값이 음수가 나오겠지. 음수가 나오겠지. 음수가 나오겠지. 아, 이때는 fx 값이 음수가 되겠다. 자, 다시 베타일 땐 0이고, 베타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다 생각해봐. 그럼 뭐라고? 함수값이, y값이 양수가 나오겠지. 양수가 나오겠지. 양수가 나오겠지. 아,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쌤이 부호를 표시한 거는 fx 값이 양수, 음수, 양수가 된다는 것을 표시했다. 즉, 그 말 즉슨, 아,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fx가, 0보다 크다. 또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부등식이 있을 때, 일단 얘는 대놓고 2차식이야. 그럼 2차 부등식이야, 얘는. 무조건 2차 부등식. 맞지? 그럼 그때, f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그럼 x가 알파보다는 작아야겠네.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는 커야겠네. x가 베타보다는 크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한 번 더, fx 값이, 2차 함수 값이, 얘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 범위. 그러면 이쪽이겠네.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런 해가 나오겠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자, 한 번 더. 얘가 이번에는 fx다. 그럼 다시 뭐라고? x가 여기 있다 생각해봐. 그럼 함수값이 양수, y값이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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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그러다가 여기서 0, 여기서 y값이 0. 다시 뭐라고? 양수, 양수, 양수.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도 fx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방금 했던 거네. fx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x가 m은 안 된다. 왜? x가 m이면 얘 y값이 0이잖아. 그럼 얘가 0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뭐다? x가 m이 아닌 모든 실수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다. 다시 fx가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보자. 자, 그럼 다시 뭐라고? fx 값은 2차 함수 값은 y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x 범위를 구하는 거다. 네, 대놓고 음수지, 대놓고 양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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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지. x가 여기가 안 된다 이 소리야. 양수지, 양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되지. 되지, 그래. 다시 뭐라고?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 결론은 뭐다? x가 m일 때만 된다. 이 소리인 거지. x가 m일 때만 이거 부등식을 만족한다. 자, 다시 뭐라고? 여기는 떠있지. 판별식이 양수니까, 다시 판별식이 음수니까 x축과 안 만나지. 그럼 항상 양수지. 항상 양수. 이 2차 함수 값이 뭐라고? 항상 양수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도 예를 들어서 fx가 0보다 크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x가 여기 있을 때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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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항상 성립한다. 즉 모든 실수가 되겠지.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등호가 있었다 쳐도, 자, 지금 등호 없다. 근데 만약에 등호가 있었다 쳐도, 어쨌든 0보다 큰 건 확실하잖아.
그래도 모든 실수가 되겠지. 한 번 더 fx 값이 음수일 때 생각해보자. 그럼 fx 값은 함수 값인데 이 함수 값이 음수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지. 그러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여기 등호가 있어도 여기에 등호가 있어도 어쨌든 0이 될 수도 없잖아. 지금 그림상 항상 양수니까 y 값이 항상 양수니까 x가 뭐가 되든 y 값이 양수니까 절대로 fx,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다. 해가 없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문제 또 절대값 있는 걸로 쌤이 일부러 들고 왔는데, 자, 절대값 있는 것도 2차 부등식도 똑같이 푸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얘는 자, 물론 이 절대값을 벗기려면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풀어야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쌤이 절대값의 성질이 뭐라고? 제곱은 이 절대값 씌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울 수도 있다. 즉, 그 말은 뭐냐? 얘는 x제곱은 x 곱하기 x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봐서 뭐다?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x로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얘가 x가 양수든 음수든 곱하면은 무조건 0보다 크나기 때문에. 이하 동문이지.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은 제곱일 때는 씌워도 되고 벗겨도 된다. 자, 그러면은 얘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잖아. 어떻게? 얘 개수가 1이잖아. 개수가 1. 그럼 여기에 뿔 2 주고 여기에 마 1 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은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은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값이 항상 양수다 이 말이에요. 항상 양수. 그럼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 때 x가 있어서 뭐 못 나눈다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야. x가 있어도 나눌 수 있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0이 안 되는 것만 알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절대값 x가 있지만 뭐라고? 얘는 양수다. 이 식의 값은 무조건 2 이상이다. 양수다. 그럼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 때 얘는 양수니까 나누어도 양변에 나누어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즉 절대값 x 값이 1 이상이 되는 이런 부등식을 푸는 것과 이 부등식을 푸는 게 똑같다 이 말이야. 얘가 항상 양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풀면은 x가 1 이상 또는 x가 마이너스 1 이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문제를 가져왔다. 자, 근데 남발을 하면 안 되는 게, 자, 얘도 똑같이 생각해봐. 절대값 있다 쳐봐. 그럼 얘는 절대값 x 요거가 작다. 오케이. 마 1, 마 3. 자, 그럼 얘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이잖아.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잖아. 다시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2였다. 플러스 2.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었는데 얘는 뭐라고?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그 말은 얘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러면 얘가 0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식의 값이 뭐라고? 이 식의 값이 0이 될 수 있다. 0이 될 수 있다. 이러면은 이거 함부로 나누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해겠지?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이렇게 푸는 게 힘들 수도 있다. 힘들 수도 있다. 정석대로 푸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은
결국 x 곱하기 x인데 그럼 x가 양수든 음수든 항상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풀 때가 편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다 이 말인 건데 우리가 뭐라고? 이게 상수가 아니고 식이잖아, 식. 얘도 결국 x에 대한 식이잖아. x에 대한 식. 근데 이 식의 값이 뭐라고? 양수면, 식의 값이 양수면 나누어도 된다. 이 부등식에서 나누어도 된다. 양수인 거 알면 나누어도 된다. 라는 사실 반드시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럼 얘는 뭐다? 아, 정석대로 풀어라.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풀면 더 힘들다. 그래서 정석대로 풀어라. 그럼 정석대로 푼단 말은 절대값을 벗긴다 이 말이지.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라.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면은 x가 0 이상일 때는 얘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거 풀어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거 풀어라 이 말이지. 그럼 우리가 얘는 다시 뭐라고?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하고 그럼 그때 얘 살포시 y를 붙여서 2차 함수로 x축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요리 그려질 거다. 뭐 x축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럼 그때 요 교점이 1, 여가 3 이 말이겠지.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전제 조건이 x가 0 이상이라 했으니까 0 이상 우리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다 배웠지? 0 이상 이쪽은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쪽만 봐라. 이쪽만 봐라 이 말인 거지. 이쪽만 봐라. 다시 x가 0 이상일 때 이런 2차 함수가 나온 거다. 2차 부등식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쪽 왼쪽은 보면 안 된다. 오른쪽만 봐라 이 말이지. 그때 뭐라고? 어쨌든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래서 x가 3, 4, 2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인 거지. 자, 한 번 더. x가 음수다. x가 음수일 때는 얘, 그럼 얘, 이수 분해하고 뭐라고? 살포시 y 붙여서 2차 함수랑 x축으로 생각하면은 자,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오케이, 요래 그려지네. 오케이, 이래겠지? 그럼 마찬가지 전제 조건이 x가 0보다 작다 했다. x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 이 구멍 뚫어야지. 구멍 뚫어야 된다. 여기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쪽 보면 안 된다. 이쪽 보면 안 된다. 뭐라고? 요쪽만 봐야 한다. 이 말인 거지. 0을 기준으로 왼쪽만 봐야 한다. 이 소리인 거지. 근데 얘도 뭐라고? 0보다 작을 때지? 그러면은 x축 아래쪽. 그래서 이때는 x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리고 다시 뭐라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눈 이유는 우리가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인데 이 절대값을 벗길 때 x범위를 나눌 때는 뭐다? 0 이상 또는 0 미만이잖아. 최종회는 뭐다? 요거 또는 요거 또는이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제 공통수학의 절정 부분 2차 부등식 단원에 들어왔는데 오늘 설명 잘 듣고 제대로 이해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